누구나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사놓고, 만들어 놓고, 꺼내놓고, 깜빡 잊어버린 사이 음식에 찾아온 반갑지 않은 그분. 희끗희끗, 거뭇거뭇, 그분의 정체, 바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핀 음식, 과연 먹어도 되는 것일까? 아님 버려야 하는 것일까? 오늘 영상에서는 이 궁금증에 대해 풀어볼까 합니다. 습도가 높은 여름철, 음식을 실온에 조금만 오래 두어도 쉽게 곰팡이가 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론 시원한 냉장고에 보관한 음식에서도 우린 곰팡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곰팡이는 균류 중에서도 진균류에 속하는 미생물로 길쭉한 실 같은 모양의 균사로 되어 있는 사상균을 말합니다. 그 종류는 무려 3만 종 이상이나 되는데 세균이 단백질을 선호하는 것과 달리 곰팡이는 탄수화물을 좋아해서 곡류나 과일, 콩 같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에 곰팡이가 잘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곰팡이가 음식에 전체적으로 피어 있으면 대부분 그냥 버리지만 살짝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빵 끄트머리에 조그맣게, 고추장 위쪽에만 살짝, 이렇게 생긴 곰팡이라면 그 부분만 없애고 먹어도 되지 않을까? 이에 대한 정답은 곰팡이 부분만 떼어내고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먹었다간 큰일이 나는 음식도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기관인 식품안전감시국에 따르면 곰팡이 핀 음식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장 쉬운 기준은 바로 식품의 수분 함량과 단단함이라고 합니다. 토마토나 딸기, 오이처럼 수분이 많고 물렁물렁한 음식은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고 또 표면에 곰팡이를 떼어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깊숙이 퍼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핀 음식을 먹게 되면 호흡기 질환이나 소화장애 또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을 바꿔 장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딸기나 토마토 같은 무른 과일, 요거트, 빵, 잼, 젤리 같은 무른 음식에 곰팡이가 피면 미련 없이 통째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당근이나 무, 사과, 모가처럼 딱딱한 음식은 곰팡이가 핀 부분만 제거하고 먹어도 괜찮습니다. 단단하고 치밀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내부로 곰팡이가 침투하기가 어렵고 또 수분 함량이 적어서 독소 배출이 일어날 가능성도 낮기 때문입니다. 대신 곰팡이가 생긴 부분을 제거할 때는 겉에 보이는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무 뿌리처럼 보이지 않는 곰팡이 뿌리가 깊이 뻗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생기면 절대 먹어선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다. 1960년대 영국 칠면조 새끼 10만 마리가 먹이로 땅콩을 먹고 갑자기 전부 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원인은 땅콩에 생긴 곰팡이 때문이었습니다.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 곰팡이가 피면 쉽게 독성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생기는 독성 물질은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로 1급 발암 물질이라고 합니다. 곰팡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콜라겐이나 켈라틴 같은 점막 조직을 녹이는데 이것들이 혈관벽을 약하게 하고 그 약해진 혈관벽에 암세포가 잘 침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곰팡이 독소는 아무리 깨끗이 물로 씻고 뜨겁게 가열해도 독성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니 곰팡이가 핀 음식은 웬만하면 그냥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음식에 생긴 곰팡이 냄새 또한 맡지 말아야 하는데 냄새를 맡다 곰팡이 포자를 같이 들이마시게 되면 호흡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곡식이나 견과류는 습기가 적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냉장고도 수시로 청소를 해서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곰팡이 방지의 첫 번째 길입니다. 오늘 내용 꼭 기억하셔서 곰팡이로부터 나의 건강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건강을 해치는 곰팡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곰팡이라고 다 같은 곰팡이가 아니란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우리 몸을 해치고 암까지 일으키는 나쁜 곰팡이도 있지만 때론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곰팡이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곰팡이가 생기는 걸 싫어하기는커녕 곰팡이야 생겨라 생겨라 일부러 곰팡이를 피게 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우유 응고물에 페니실리움 칸디듐이라는 흰 곰팡이균을 사용해 만든 브리치즈나 까망베르 치즈, 우유 응고물에 페니실리움 로크포르티라는 푸른 곰팡이균을 이용해 만든 블루치즈 등이 대표적입니다. 우리에겐 꿀을 찍어 먹는 피자로도 유명한 고르곤졸라 피자의 그 고르곤졸라가 바로 블루치즈인데 처음 우리나라에 블루치즈가 소개됐을 땐 특유의 그 푸르스름한 곰팡이 때문에 치즈가 상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톡 쏘는 감칠맛과 특유의 향이 특징인 블루치즈는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좋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고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화 흡수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치즈 표면에 흰 곰팡이를 번식시켜 숙성시키는 까망베르 치즈는 프랑스 나폴레옹이 특히 좋아했던 치즈인데 발효기간에 따라 그 맛과 농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까망베르 치즈에는 엽산이 많아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100g당 371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들어있는 브로콜리보다도 엽산 함유량이 높다고 합니다. 단, 임산부는 까망베르 치즈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엽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반면 유산을 일으키는 병원균인 리스테리아가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간장이나 된장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메주가 바로 곰팡이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입니다. 보통 장의 맛은 메주에 피는 곰팡이가 결정할 만큼 중요하다고 합니다. 곰팡이가 삶은 콩을 효소로 분해하면서 아미노산이 발생하는데 이 아미노산의 양에 따라 장의 맛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좋은 곰팡이인지 나쁜 곰팡이인지 헷갈리는 곰팡이도 있습니다. 가끔 냉장고에 오래 보관한 김치를 꺼냈을 때 김치 위에 하얗게 막이 생긴 걸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언뜻 하얀 곰팡이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곰팡이가 아니라 골마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골마지는 간장이나 된장 같은 장류에도 많이 생깁니다. 유산균과 효모에 의해 발효가 진행되면서 숙성되는 과정 중에 이 골마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골마지를 발생시키는 원인 효모 5종을 분석해봤더니 다행히 독성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골마지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만 걷어내 버리거나 잘 씻어서 요리해 먹으면 안전하다고 하니 골마지가 생겼다고 아까운 김치 다 버리는 일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음식의 풍미를 살려주고 발효를 도와주는 곰팡이는 때론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1928년 영국의 미생물학자 플레밍은 환자의 고름에서 얻은 포도 상구균을 가지고 연구를 하던 중 2주간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휴가에서 돌아온 플레밍은 포도 상구균이 담긴 배양 접시에서 푸른 곰팡이가 가득 핀 걸 보게 되는데 놀랍게도 곰팡이 주변에는 세균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플레밍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가느다란 털이 많다는 뜻의 페니실린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썩은 음식의 곰팡이로 어떻게 병을 고칠 수 있냐며 그의 이야기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플레밍의 연구 논문을 본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플러리와 독일 화학자 체인에 의해 마침내 정제된 페니실린이 치료약으로 탄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1941년 폐혈증으로 죽어가던 엘버트 알렉산더라는 사람에게 처음으로 페니실린을 투여하게 됐고 그의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푸른 곰팡이에서 얻은 페니실린은 세균의 생존에 필수적인 세포벽을 만드는 능력을 차단해 결국 세균 스스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인류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 덕분에 인류는 세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됐습니다. 곰팡이라고 너무 미워만 하지 마시고 나쁜 곰팡이는 멀리, 좋은 곰팡이는 가까이 건강을 지키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질간질 근질근질 한번 시작되면 참을 수 없는 고통. 대한민국 성인 둘 중 한 명이 경험해봤다는 간지러운 고통의 주인공 바로 무좀입니다. 이 무좀이 곰팡이 때문이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사실. 그런데 발가락뿐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 구석구석에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이번 영상은 우리 몸에 사는 곰팡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종류만 해도 3만 종 이상인 곰팡이는 혼자서는 양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생물에 기생하거나 유기물을 분해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 중 피부에 각질을 녹여 그것을 영양분으로 삼아 우리 몸에 살아가는 대표적인 곰팡이가 바로 무좀입니다. 피부 사상균이라는 곰팡이균에 의해 발생하는 무좀은 백선증이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각질이 풍부하고 땀이 차기 쉬운 발가락 사이에서 생기기 시작해 때론 발톱이나 발바닥 전체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백선증은 우리 몸 어디에나 생길 수 있으며 발생하는 부위에 따라 이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손이나 발에 생기면 손발 백선, 머리에 생기면 두부 백선, 얼굴에 생기면 안면 백선, 몸에 생기면 체부 백선, 사타구니에 생기면 삿백선 혹은 완선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완선에 걸리면 피부가 벌겋게 변하면서 몹시 가렵다고 합니다. 언뜻 습진과 증상이 비슷해 습진약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이럴 경우 상태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의사의 진단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곰팡이 특성상 무좀은 여름철에 더 기승을 부립니다. 무좀이 무슨 병이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무좀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좀에 걸린 상태에서 2차적으로 세균에 감염되면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
심한 악취와 함께 피가 나고 발바닥엔 노란 물집이 수북하게 잡히게 됩니다. 이때 자칫 세균이 혈액 속으로 침범을 해 혈관을 타고 올라가는 정맥염이 걸리게 되면 다리 전체가 퉁퉁 붓고 걷는 게 힘들어져 입원을 해야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세균 덩어리가 심장혈관이나 뇌혈관을 막아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민간요법을 따라 식초에 발을 담그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자칫 세균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절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좀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항상 발은 깨끗이 씻어 잘 말려주고 자주 통풍을 시켜 미리 예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백선증 외에도 곰팡이로 인한 질환으로 어루러기가 있습니다. 전풍이라고도 부르는 어루러기는 피부의 바깥층인 각질에 곰팡이가 증식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말라세지아라는 혐오균이 그 원인입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라면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 겨드랑이와 가슴, 목 등에 동그란 갈색 반점이 생기는 것이 증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라세지아 혐오균은 건강한 사람의 피부에도 존재하는 곰팡이입니다. 평소엔 조용히 있다가 높은 온도와 습도, 면역력 등의 영향을 받아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병원성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가라앉지만 재발이 흔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 표면에 기생하는 곰팡이가 있는가 하면 우리 몸속에 사는 곰팡이도 있습니다. 칸디다균 역시 건강한 사람의 몸에 조용히 지내다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증식하여 병원성을 갖게 됩니다. 어린아이의 입안에 생기는 아구창이라고 부르는 이 질환은 칸디다균에 의해 생기는 것입니다. 혀와 목 주변에 언뜻 우유가 묻은 것처럼 백태가 보이는데, 심하면 아이가 젖을 빨지 못하고 또 균이 장으로 넘어가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 젖병은 항상 깨끗이 소독하고 아기의 입안 환경 역시 청결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살면서 한 번 이상은 경험할 정도로 흔한 질병인 질염 역시 곰팡이균인 칸디다균에 감염돼 생기게 됩니다. 역시 곰팡이가 활동하기 좋은 덥고 습한 여름에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곰팡이로 인한 피부 감염이나 병을 막기 위해서는 곰팡이가 좋아하는 환경을 없애는 것이 우선입니다. 항상 뽀송뽀송 깨끗한 몸 상태를 유지하고 곰팡이가 좋아하는 단 음식이나 질 나쁜 탄수화물은 멀리하는 건강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